세계를 뒤흔든 한국인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니, 경악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역대급 천재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칼텍. 노벨상 수상자만 33명을 배출한 곳. 인류 과학사를 바꿔놓은 이름들이 이 캠퍼스를 거쳐갔습니다. 물리학, 천문학, 컴퓨터공학. 이 분야의 끝판왕들이 모이는 곳 바로 천재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한가운데 세계의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은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나이? 겨우 16살에 시작된 여정. 정규 교육도 없이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끝내고 홀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응용수학 3개 전공을 단 5학기 만에 졸업.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믿기 힘든 속도로 펼쳐졌습니다. 16세에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18세에는 UC 버클리에서 3개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19세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SCI급 국제 논문을 발표했고 20세에 칼텍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22세에는 나사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인턴으로 활약했으며 마침내 24세에 카이스트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세계의 천재들이 평생 한 번 발표할까 말까 한 네이처급 국제과학 저널. 이 한국인 여성은 19살에 이 논문을 써냅니다. MIT도 스탠퍼드도 옥스퍼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자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한수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엔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을 이끄는 카이스트는 단 한 사람에게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최연소 교수 임용. 단 만 24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수진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감각을 보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놀이처럼 풀었고 새로운 공식이 등장하면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숫자 앞에서 머리를 감쌌지만 그녀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름다워요. 수학은요, 정직하거든요. 어린 시절 그녀가 부모님께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정규 교육의 속도와 맞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진도는 너무 느렸고 학교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 그녀는 자주 교실 밖으로 나가 혼자서 대학 수학 강의를 유튜브로 들곤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장난칠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수학 문제지를 꺼냈습니다.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게 즐거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고등학교 과정이야. 지금은 배우면 안 돼. 그 말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한수진은 공식적인 교육 경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학교 대신 아침 7시에 일어나 정해진 루틴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수학, 점심엔 영어와 물리, 오후엔 대학 강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필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10대. 한수진을 본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고등학교를 끝내겠습니다. 그녀는 만 16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단숨에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 경로에 UC 버클리라는 점을 찍습니다. 16살 검정고시 합격.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비행기에 올라 미국 UC 버클리로 향한 한 소녀. 그녀는 이제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캠퍼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그녀의 삶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지원자 중 상위 1%만이 들어가는 이곳에서 한수진은 3개의 전공을 동시에 수강하기 시작합니다.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응용수학. 누군가는 한 학기 4과목도 벅차다 말하지만 그녀는 한 학기에 9개 수업을 듣고 때로는 강의실을 3군데씩 돌며 강의 자료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주말도 방학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 교수와의 메일을 번역기로 돌려 이해하던 시간들, 그리고 과제 마감 직전 극한의 몰입 상태. 누구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한 과목도 낙제 없이 평균 GPA 4.0 만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학부 과정을 단 5학기, 즉 2년 반 만에 졸업합니다.
그것도 3개의 전공으로.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세상을 놀라게 할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결합해 자율주행 로봇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 이 연구는 단순히 수업 과제가 아닌 정식 논문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SCI급 국제저널의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19살. 대부분의 또래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 그녀는 전 세계 수학공학 커뮤니티가 읽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해외 박사과정 지원의 관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었고 MIT, 스탠퍼드, 칼텍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명성보다 연구 방향과 질문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에 부합했던 단 한 곳이 있었습니다. 칼텍. 과학적 질문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곳, 답보다 과정과 철학을 중시하는 학교. 칼텍은 나를 시험하는 학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질문을 던지는 학교였어요. 주변은 다소 의아했습니다. MIT를 마다하고 스탠퍼드의 러브콜을 거절하며 많은 이들이 칼텍은 너무 작고 폐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에서 단 한두 명 뽑는 칼텍. 박사과정의 합격자 명단에 수진안이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늘을 넘어서 이제 그녀의 도전은 우주로 향합니다. 나사 JPL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곳은 미국 항공우주국 산하의 제트 추진연구소로 화성 탐사선, 인공위성, 달 착륙선 등 인류의 우주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작되는 두뇌의 본거지입니다. 처음 이 건물에 들어서던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견학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그녀를 단순 인턴이 아닌 핵심 알고리즘 개발 파트에 배치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주선 내부. 자율 로봇이 무중력 상태에서 벽에 충돌하지 않고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기술. 단순한 경로 탐색이 아니라 미세한 외부 자극까지 계산해 추진 제어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실패했습니다. 로봇이 궤도를 이탈했고 모형 위성과 충돌했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을 바꾸면 되죠. 밤 10시, 12시, 새벽 2시 사무실은 텅 비어가지만 그녀의 책상엔 항상 노트북 화면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은 0.3초의 오차도 없이 목표 지점에 안착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고 담당 수석 엔지니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이제 이건 네가 만든 시스템이야. 이 결과는 나사의 공식 내부 보고서에 한수진 알고리즘 구조로 기록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오늘 로봇 하나 날렸어요. 때론 인생을 바꾸는 건 수많은 논문도 수상도 아닌 단 한 통의 전화일지 모릅니다. 2023년 여름 한수진 박사의 연구실 책상 위로 조용히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 발신지는 대한민국 대전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혹시 카이스트에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해외 대학이 제안을 해왔고 MIT는 교수직을 보장하며 연구비를 약속했습니다. 구글 AI 랩 등 산업계의 러브콜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내게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정규 교육을 포기했던 자신에게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고 카이스트가 주최한 고교생 대상 캠프에서 처음으로 로봇을 직접 조작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적 명문들의 제안을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이메일 한 통을 씁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연소 교수 임용 제안서에 서명합니다. 나이 만 24세. 카이스트 역사상 가장 젊은 정교수의 탄생이었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 오래전 여름 캠프에서 학생으로 앉아있던 자리. 이제 그녀는 강단 위에 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제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고 몇몇은 박사 후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실력과 태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강의 날 그녀가 칠판에 쓴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오전 9시 강의실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의외로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손엔 마커 대신 태블릿과 디지털 펜.
칠판 가득히 펼쳐지는 건 수식과 도표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질문들. 단순히 정답을 찾는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적의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실 안은 더 이상 단순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그곳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된 과학실험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한수진 교수는 한국에 머물면서도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녀의 강의는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 칼텍텍 동료 교수와 공동 강의를 진행하고 유럽 ETH 취리히와의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으며 나사 JPL에서 이어진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도 계속됐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강의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지식 교류의 플랫폼으로 변했습니다. 한수진 교수의 행보는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 리더, AI 기반 자율 제어 분야의 차세대 선도자, 심지어 과학계의 BTS라고 칭하며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의 중심엔 그녀의 이름 옆에 반드시 붙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From South Korea.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을 보고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한수진이라는 이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녀를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살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대한민국의 학력인정 검정고시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국가 주도로 운영되는 영재교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카이스트 고교생 과학 캠프부터 수학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훈련, 대학 조기 진학 트랙, 국비 유학, 장학금까지 이 모든 지원 시스템들이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한수진 교수가 이끄는 미래 연구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연구 분야는 AI 기반 자율 제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무인 항공기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외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기 개발팀, LG CNS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설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연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연구실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과 알고리즘은 이미 현장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고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화 가능한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논문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죠. 그녀가 말하는 과학은 하늘에 머무는 수식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해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오지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AI 알고리즘과 자율 시스템, 제어 기술 등 핵심 원천 기술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을 만든 선택들. 2023년 여름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가 한 이름을 주목했습니다. 만 24세 카이스트 최연소 교수. 논문, 경력, 실적,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이력서. 그녀는 모든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천재라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을 만든 선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울의 어느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수진이는 숫자를 보면 음악을 들었어요. 어린 시절 그녀를 가르쳤던 유치원 선생님의 말입니다. 한수진은 초등학교 시절 평범한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연습할 때 그녀는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노트에 빼곡히 옮기며 왜 이 공식을 이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공식을 설명하자 그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 질문은 수업을 10분 넘게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말했죠. 그건 지금 배우는 수준이 아니란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 말은 어린 수진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교실이 아닌 유튜브 대학 강의실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자리, 이어폰, 영어로 된 MIT 강의 영상, 그리고 손으로 필기한 수식 노트.
수업은 멈췄지만 그녀의 배움은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평범한 학교 시스템에 두면 아무것도 못 배울지도 모른다. 그때 만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출신 영재 멘토 이영진 박사. 그 역시 대한민국 영재 시스템의 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이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진이는 그 중 하나입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속도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도를 인정해줄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영진 박사는 그녀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추천합니다. 그 말은 곧 학교를 그만두고 스스로 배움의 길을 설계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흔들렸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유학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수지는 대답합니다.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늦을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결국 만 16세 그녀는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서 마치고 검정고시를 단번에 통과합니다. 이영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천재가 아니라 길을 만든 아이입니다. 한수진이 UC 버클리에 입학하던 해 같은 입학식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도현 1년 선배였고 MIT에서 전과 후 버클리로 옮겨온 AI 연구자였습니다. 도현은 말했습니다. 난 너처럼 빠르지 못했어. 수학도 느렸고 영어도 약했지. 근데 나도 하고 있어. 결국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야. 두 사람은 이후 연구실에서 종종 마주치며 대화를 나눴고 도현은 그녀에게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일깨워준 첫 멘토가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질문을 놓쳐. 수진아, 답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어려워. 그 말은 훗날 나사에서 한수진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도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옳은 질문인가? 16세 검정고시, 17세 UC 버클리 입학, 19세 SCI급 논문, 24세 카이스트 최연소 교수. 이 믿을 수 없는 기록들 속에 수많은 질문, 수많은 불안,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천재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준 멘토, 제도,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수진 박사의 이야기이자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강의를 3개 동시 수강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집중했습니다. 하루는 짧았고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UC 버클리.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한수진은 단 5학기 만에 세계 전공을 졸업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적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진심으로 바라봐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UC 버클리. 캠퍼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한수진에게는 더 치열했습니다.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응용수학. 이 세 전공을 동시에 이수한다는 건 말 그대로 초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에 7시에 수업 전 예습,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공 수업,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과제 제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팀 프로젝트 회의,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음날 과제 및 시험 공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최대 9개의 강의실을 오갔습니다. 이론만 이해해선 부족했기에 각 수업이 끝난 뒤엔 강의 노트를 다시 쓰고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찾아가며 내용을 더 깊게 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도와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마니 존슨,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한수진이 가장 먼저 사귄 친구이자 AI 윤리학을 전공하던 흑인 여성 연구자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매일 도서관에 잠시 졸고 다시 깨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은 같이 캠퍼스 한 바퀴 돌래? 도서관 밖으로 걸어 나온 수진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느린 걸까요? 이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넌 너무 빨리 걷고 있어. 근데 넌 앞만 보고 걷잖아. 때론 옆도 봐야 해. 거기에 진짜 사람이 있어. 이 대화는 수진에게 작은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공, 실적, 논문, 시간, 속도. 그 모든 것을 따라가던 머릿속에 윤리라는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수진은 자율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제를 하면서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한수진은 UC 버클리 내 공대 소속의 학제간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인물은 천체물리학 교수 안드레 메츠거 PROF. 안드레이 메츠거. 그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식은 정보가 아니야. 지식은 인간의 목적이 만들어낸 질문이야. 그가 수진에게 건넨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수진, 너의 알고리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그 질문은 마치 전곡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지금까지 기술을 쌓는 데만 몰두했지만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발표 슬라이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로봇의 경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휠체어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드론 네트워크로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안드레 교수는 말합니다. 수진, 너는 이제 진짜 과학자의 첫걸음을 시작했어. 졸업 직전 수진은 기계학습 기반 자율제어 프로젝트를 논문화합니다. 연구 제목은 비정형 환경에서의 다중 에이전트 자율 내비게이션을 위한 적응형 제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학부생이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심사위원단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논문 한 줄 한 줄에 실험의 땀냄새가 배어 있다. 마침내 SCI급 국제저널의 제일저자로 등재. 이제 그녀는 논문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인용되는 진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UC 버클리 시절 한수진은 기적처럼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추천해준 이영진 박사,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고 말해준 이만희,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질문을 던져준 안드레 교수. 그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수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엔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달리고 있나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로봇이 벽에 충돌하고 시뮬레이션은 정지됐습니다. 나사 JPL. 그곳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과학의 심장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수많은 실패들이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젊은 한국인 과학자가 실패를 밀어붙여 역사에 남을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나사 JPL Z 추진 연구소. 이곳은 인류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을 개발한 본부이자 달, 목성, 그리고 외행성 탐사선을 설계하는 두뇌의 집합체입니다. 한수진은 이곳에서 인턴이 아닌 연구원급 알고리즘 개발자로 투입됩니다. 그녀의 과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무중력 환경에서 자율 로봇이 충돌 없이 경로를 탐색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 하지만 첫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로봇은 궤도를 이탈했고 모형 위성과 부딪혔습니다. 책임자였던 제레미 박 박사, 한국계 나사 수석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시뮬레이션에선 변수가 너무 많아. 수지는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몰라주던 시절, 그저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생각만으로 문제를 풀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녀는 이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기존의 고전적 제어 이론이 아닌 강화학습 기반 적응형 제어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바꿉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 로봇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만 강화학습 기반 알고리즘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한수진은 여기에 에러 감지 마이너스 즉시 보정 모듈을 결합합니다. 이론 설계, 시뮬레이션 설계, 피드백 조정, 파라미터 튜닝 검증. 수십 번의 반복. 그리고 마침내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오차율 0.3초, 안정 도착률 99.6%라는 결과를 냅니다. 회의실에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레미 박 박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네가 만든 알고리즘이야. 나사 공식 구조에 내 이름이 들어갈 거야. 성공 후 며칠 뒤 JPL 식당에서 그녀는 한 명의 중년 한국인 과학자와 마주칩니다. 그는 미 항공우주국나사사의 행성방위 임무기획 부문에서 근무하던 최민석 박사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언제부터 나사에서 일하셨어요? 최민석 박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IMF 직후였지. 97년. 미국으로 유학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 그는 이어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처럼 이름도 낯선 한국인 과학자들이 이 연구소 곳곳에 있어. 우리 세대가 문을 두드렸다면 너희 세대는 문을 만들어.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국은 지금 과학 강국이 되어가고 있어. 수진아, 너도 그 증거 중 하나야. 그날 밤 수진은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오늘 로봇 하나 날렸어요. 근데 진짜 날아간 건 제 꿈일지도 몰라요. 나사 내부 보고서에는 1-S 알고리덤 스트럭처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명칭이 아닙니다. 과학사에서 연구자의 이름이 알고리즘에 붙는다는 건 그 기술이 하나의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MIT나 스탠퍼드 출신도 아닌 대한민국 검정고시 출신, UC 버클리 학부생 출신, 한국어로 수학을 배운 한수진. 그녀가 만든 알고리즘은 이제 나사의 차세대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한수진 박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에 적용됐고 그녀의 이름은 알고리즘 코드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대한민국의 검정고시 제도와 교육 캠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수학교실에서 문제를 푸는 한 학생의 손끝이 언젠가 우주를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건 수많은 상도, 논문도 아닌 단 한 통의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 여름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한수진 박사의 책상 위로 조용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 대전. 카이스트. 그리고 그날 그녀는 전 세계의 선택지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과학은 어디에 있는가? 나사 연구가 공식 보고서로 정리되고 한수진 박사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기 시작한 직후 MIT는 박사과정 이어서 교수직 보장을, 스탠퍼드는 연구비 전액 지원, 실험실 제공을, 구글 DEPMIND는 연간 40만 달러 계약 자율 연구 권한을, 테슬러 AI 랩은 자율주행 알고리즘 수석 연구원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은 하루 30통 넘는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만 일한다면 경제적 성공, 세계적 명성, 연구 환경까지 모든 것을 보장받는 상황. 주변은 말했습니다. 굳이 돌아가야 해? 한국은 아직 기초과학 기반이 부족해. 여기서 더 배워야지.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수진의 마음 깊은 곳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뜹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박사님이신가요? 여긴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카이스트로 돌아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10년 전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열렸던 고교생 과학 캠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로봇에 코딩을 입혀 움직이게 했고 처음으로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캠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한국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이스트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건 한 인물과의 영상통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김세영 교수 한수진에게 처음 장학금을 수여했던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소속 중견과학자. 김 교수는 영상통화 내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끝에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네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렸단다. 그 한마디에 한수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 정규 교육을 포기해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제도, 국비로 지원받은 연구, 해외 교류 프로그램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었음을 그제야 실감한 것입니다. 한수진 박사의 여정 대한민국을 빛내는 과학자. 그날 밤 한수진은 수십 개의 글로벌 제안서를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이메일 한 통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제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돌아가겠습니다. 2023년 9월 카이스트는 한수진 박사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만 24세 카이스트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 임용. 해외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 인재의 본거지라는 제목으로 더 가디언은 BTS 이후 과학계에 등장한 다음 영웅이라 칭했으며 뉴요크 타임즈는 수진 한 더 사이언티스트 후 초즈 홈 오버 페임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이란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한수진 박사의 선택은 국제 무대의 갈채보다 더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3년 가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단 위에 성 교수는 놀랍게도 그 교실에 앉아있는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인 한수진 교수는 첫 강의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엔 그녀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도 오래된 박사과정 학생과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어린 교수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론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녀는 첫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선이 날아가기 위해 실제 사용된 알고리즘입니다. 강의실엔 숨소리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수업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칠판 대신 디지털 태블릿과 인터랙티브 그래픽 툴을 사용했고 첫 강의 자료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최적의 해법만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곧 그들의 머릿속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기억하는 수업이 아니라 창조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후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김나온이 교수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학점이 좋지 않아요. 수학도 자신 없고요. 그런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수진 교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라온 씨, 저는 수식을 잘 풀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뭔지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나사 JPL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주에서 사용할 제어 코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장애인 휠체어에도 쓰고 싶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 라온은 한수진 교수의 연구실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수업 중에 한수진 교수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의 천체물리학자 크리스틴 라그랑주는 특별했습니다. 1970년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구소 출입조차 어려웠던 시절 행성 궤도 계산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국제학계를 뒤흔든 인물이었습니다. 라그랑주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여성도 질문할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한수진 교수가 카이스트에 부임한 지 6개월 그녀의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는 AI 기반 자율 제어 시스템, 쉽게 말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이스트 내 AI 통합 제어 연구실을 새롭게 설립하고 산업체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첫 파트너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협업 주제는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위험 예측 및 회피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수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지만 한수진 교수의 알고리즘은 실시간 의사결정 속도와 변칙 상황 대응력에서 특별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AI 책임자 윤도혁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통하는 기술을 원했어요. 수진 교수의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살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수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쳤고 사고 회피율이 기존 대비 24% 향상, 반응 시간은 37%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협업 파트너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군사용 무인기 경로 탐색 알고리즘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화의 기존 시스템은 고도 변화, 전파 간섭, 미세한 바람 조건 등 복합 변수 환경에 취약했는데 한수진 교수가 강화학습과 베이지안 추론을 결합한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 결과 목표 지점 도달 정확도가 93%에서 99.2%로 향상되고 기체 추락률은 14%에서 3% 이하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협업은 LG CNS와 함께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한수진 교수는 작업 공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물류 효율성은 35% 증가하고 충돌사고 발생률은 70%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면서 2024년 세계 언론은 한수진 교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뉴욕타임스는 수진 한 더 사이언티스트 후 싱크스 라이크 더 퓨처 미래처럼 사고하는 과학자 한수진라는 헤드라인으로 그녀를 소개했고, 그녀의 이름 옆엔 언제나 프롬 사우스 코리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과학 섹션 편집자 리사 브레너 박사는 2024년 1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만 기억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과학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감탄하고 있다. 그녀가 물었을 때 수진 박사, 당신은 왜 MIT나 스탠퍼드가 아닌 한국으로 돌아갔나요? 한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MIT에서도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뉴욕타임스 기사 본문을 장식하며 세계 과학자들의 SNS에서 수천 번 인용되었습니다. 한수진 박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규교육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했을 때 많은 이들은 나고야, 이제 입시도 끝났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1950년대 도입 이후 한 번도 폐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한수진은 이 제도 덕분에 단 6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패스하고 UC 버클리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 이상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그중 상당수가 조기 유학, 창업, 비전형 진로를 선택합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정고시 제도입니다. 한수진이 중학교 시절 참가했던 카이스트 고교생 대상 여름과학 캠프는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닙니다. 이 캠프는 전국의 중고교생 중 과학, 수학 분야에서 상위 1% 이내 학생들을 선발해 카이스트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연구 장비와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실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캠프에 참가했던 한수진은 평생 처음 내가 질문을 마음껏 던져도 되는 공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카이스트 캠프 기획자였던 윤태진 전 교육부 과학기획과 연구관은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보다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가를 봤어요. 수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대학생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었죠. 그는 이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쟁 중심 교육이라 비판받지만 동시에 기회를 찾는 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수진은 공식 올림피아드 대표는 아니었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훈련 프로그램의 연계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등 대학 교수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이곳에선 문제 풀이보다 사고력과 창의력 훈련에 집중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왜 그 풀이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훈련 시스템은 지금까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기반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의 기초 트레이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는 1990년대부터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융합 전공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한수진 역시 이 제도의 수혜자였습니다. 학부를 UC 버클리에서 졸업했지만 박사과정 진학 시 카이스트 조기 입학 협약을 활용해 연구 교류를 시작했으며 이후 정식 임용 전에도 연구 멘토로 국내 고교생과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카이스트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논리를 보고 질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한수진을 교수로 받아들였고 그녀는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검증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태진 연구관은 교육 정책을 만들면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어렵진 않을까? 너무 빨리 앞서가는 아이를 외롭게 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는 한수진의 뉴스를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정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이 그 정책의 의미를 증명해줬어요. 대한민국은 무서울 만큼 빠르게 달려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너만의 길을 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영재캠프, 올림피아드, 조기 입학. 이 모든 것은 한수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있으나 시스템 밖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능이 질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걸 넘어서 도시 전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며? 한수진 교수의 연구실 하얀 보드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자율적 도시 지능.
AI 자율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기기 하나, 로봇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전체 인프라, 도시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 한수진이 있습니다. 자율 제어 시스템이란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기, 로봇,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기술은 3가지 레벨을 넘고 있습니다. 단일기기 자율화는 드론, 로봇팔, 무인 청소기 등을 포함하고 다중기기 협업 자율화는 자율주행차 신호등 간 통신, 물류 로봇 간 조정을 의미합니다. 복합 인프라 자율화는 도시 내 전력, 교통, 보안, 물류의 통합 제어를 말하며 한수진 교수는 현재 이 3단계 중 가장 고난도인 복합 인프라 자율화를 연구 중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도시가 스스로 최적화되고 사고를 예측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2024년 말 카이스트와 프랑스 INRIA는 오타너머스 어번 아프터머제이션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내 100만 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전력 소비, 교통 흐름, 대기 오염, 치안 리스크까지 예측하며 AI가 자체 판단의 도시 행동을 조절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 측 프로젝트 리더 마티유 셰브리에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론만 가진 과학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형 과학자가 필요했어요. 한수진은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수진 교수는 자율도시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 도시에서 위험을 느끼는 패턴,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불만, 이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AI가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느끼기 전에 반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느끼는 도시가 되어야 해요. 2025년 대한민국은 자율도시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세종 스마트시티 구역에서 카이스트 연구팀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초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적용 기술로는 실시간 전력 배분 최적화, 자율주행 셔틀 연동 교통망, 위험 상황 자동 대응 드론 시스템, 시민 피드백 기반 공공서비스 반응 AI 등이 있습니다. 첫 실험 이후 전력 효율 23% 개선, 긴급 상황 대응 시간 40% 단축, 시민 만족도 87%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해외 연구진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도시를 테스트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한수진 교수는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자신의 대학원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설계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시가 우리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수업에선 기술 외에도 윤리, 미래학, 공공철학이 함께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자율적일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단지 건물과 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필요, 불안, 기대, 그리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수진 교수는 그 도시가 질문에 반응하고 문제보다 먼저 움직이며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가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카이스트의 작은 연구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한수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서도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엔 한수진이라는 사람의 철학, 선택,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성공을 두고 천재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16살에 학교를 떠났던 그 아이는 그저 답보다 질문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말. 수진아,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그날 이후 그녀는 교과서 대신 유튜브에서 MIT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도서관 대신 거실 식탁에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천재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한수진의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고교를 자퇴하고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검정고시 제도, 10대 과학자들에게 실제 실험 장비를 열어준 카이스트 캠프, 수학을 즐기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준 올림피아드 프로그램, 나이에 관계없이 실력을 우선시한 카이스트 교수 임용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천재가 아닌 한 명의 질문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나사 JPL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UC 버클리에서 5학기 만에 세계 전공을 마치고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과학계의 BTS라 불렀습니다. BBC, NYT, 가디언, 러만드.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모든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은 단어. From South Korea. 이제 세계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는 나라임을. 한수진 교수는 카이스트 강의실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더 나은 구조는 더 나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카이스트의 교실을 넘어 서울의 창업 공간에서, 세종의 스마트시티 실험 현장에서, 그리고 다시 우주를 향하는 나사 연구실 안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 뒤엔 질문하는 용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케 했던 우리 사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녀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앞에 앉은 당신. 혹시 지금 속도에 뒤처진다고 느끼고 있다면, 틀에 맞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다른 길을 간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엔 질문을 허락한 교실, 기회를 준 제도, 믿어준 사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아주 조용하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질문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허락해주며 누군가의 가능성을 지켜내는 나라. 대한민국, 그 중심엔 우리가 있습니다.